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이 말을 부지런하지 않아서 가난하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개인의 탓을 돌릴 수가 있죠. 지배계층은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난한 건 니들 탓이야. 게으름 때문이고 내가 부유하고 막 이런 거는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성실하고 근면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새벽 6시, 뭐 더 빠를 땐 5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강연하러 가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진짜 첫차 타본 적 있어요? 버스든지 뭐 지하철이든지 타보시면요. 여러분 감히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거기 그 첫차 타시면요. 버스 진짜 한번 타보세요. 가장 첫차. 그 추운데 딱 봐도 청소 뭐 경비 하시는 분들, 뭐 대리운전 기사 하시는 분들, 진짜 일용 잡부 뭐 노가다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거기 그득 차 있어요. 여러분 첫 차라고 해가지고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분들 보시면은 누구보다 진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시거든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삽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산단 말이에요. 가난에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택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라는 게 사실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배운 게 없어, 기술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단순 작업밖에 못해요. 단순 몸 쓰는 일밖에 못한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언제나 경제학의 여러분들 기본 원리를 알고 있죠.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 그리고 이게 꼭 이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병원비로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죽어야 되나요? 빚을 끌어당겨 써가지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빚이 빚을 부르죠. 여러분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에 또 이자를 낸다고요. 이게 계속 쌓여갑니다. 이분들이 부지런히 일을 한다 해도 빚조차 못 갚는 거예요. 이분들은 빚을 이제 빌릴 때도 은행권, 1금융권에서 못 빌려요.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금융권, 3금융권, 심지어 나중에 사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자가 엄청나게 뛰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갚아요? 못 갚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고요. 뭐 가족이 아프거나 뭐 이런 급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하루하루 일용 잡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끊겼어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졌어. 당연히 우리 식구들 밥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오늘 일당이 없어. 빚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 뭐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쌓아야만 된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그걸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거. 그 말은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불로소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근로소득보다. 여러분 불로소득은 뭐죠?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를 해가지고 버는 소득이라는 거죠. 부자들은 불로소득이 훨씬 더 커요. 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또 뭐 벌 수 있으니까 이자 소득이 있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근로를 해가지고 버는 소득이 아니죠. 자본이 자본을 낳는 거죠. 부지런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뭐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이런 할머니 분들 아니면 무슨 뭐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이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망설여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고소득층이랑 저소득층 학생들 머리가 처음부터 고소득층 학생들은 보통 여러분들 통계치를 봐도 고소득층 그 집안의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정해져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 집 애들은 날 때부터 무슨 영어 사전 끼고 나옵니까? 날 때부터 무슨 모의고사 막 풀면서 100점 나왔어요. 뭐 이러고 나오니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장하면서 차이가 나온다고요.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과 고소득층 학생들의 그 두뇌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당장 회백질의 양의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뇌가 덜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덜 발달하는 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극.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접하는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기껏해야 그냥 TV 보고 아니면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그냥 방치돼 있어요. 좀 있는 집에 뭐 아이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뭐 정말 해외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해보고 책도 많이 읽고 부모님 관심도 받고 뭐 잘하면 또 거기에 칭찬도 받고 학교에 가서도 또 인정을 받고 이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다양한 자극을 받으니까 그만큼 어떤 두뇌 발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연구에 관한 조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나마 이런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막 걱정해보고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해본 적 있나요? 이런 것들 또한 다 스트레스거든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죠. 공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을 수가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 치명적인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신감의 결여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 쌀이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 자신감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나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짜장면 배달밖에 없어. 물론 이 직업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큰 꿈을 보통 그 나이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뭐 그냥 알바 하나 하고 뭐 이럴 거야. 물론 그게 뭐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린아이인데 나는 뭐 꿈도 없고 나는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난 진짜 초등학생이 난 알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환경이나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학생 탓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닫아버리잖아요.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정지. 나만 정지돼 있으면 몰라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는 그게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의 결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까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뭐 저도 이런 어떤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공시에서 이런 걸 개선해 보려고 무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최소한 학생 때 공부하는 것만이라도 뭐 성인이 되면 또 모르겠어요. 이때까지는 아무리 형편이 어렵거나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끔 그 공부라는 게 단순히 대학 가는 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기술을 배우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진짜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 개개인이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잘 될 수 있다. 그냥 뭐 어려운 형편에서 잘 됐다. 역시 뭔가 훈훈해지고 이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고소득층 학생들의 그 어떤 그 집안에 있는 그 자녀분들만 뭐 잘 되고 사회 진출하고 이러면은 그 나머지 대다수의 어떤 서민들 포함해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빛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그 한 단계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그 최저 생계비만 받고 사는 그냥 말 그대로 영세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해요.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래도 뭐 먹고는 살 수 있거든요. 죽진 않아요, 사람이. 다만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죠. 소비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살 수 있나요? 아니 물건을 안 사주는데 갤럭시 뭐 이거 핸드폰 안 사주는데 삼성전자가 버틸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컴퓨터 안 사주는데 뭐 롯데월드 가가지고 안 놀아. 서울랜드, 뭐 에버랜드 가서 놀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빈부격차가 커지면 양극화가 되면 여러분들 이거 시사상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국어 공부를 하는데 사회 공부를 하는데도 이런 사실은 진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니들 탓이야. 그냥 니들은 니가 못해가지고 니들 능력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열등하고 이렇게 뭐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만 볼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한 그 어떤 제반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이라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지를 정말 생각해야 돼요. 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제도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저는 늘 방송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송한 이 중에 정말 나중에 공식 멘토가 나온다는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채팅 오늘 별로 많진 않아요. 한 200분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진짜 선생님도 나올 거고 경찰도 나올 거고 무슨 여러분들 정치인도 나올 거예요. 국회의원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창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상태에 나 진짜 일개 학생이고 뭐 공부 뭐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학생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은 못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10년, 20년 동안 어느 한 분야에 매진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한 분야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미래거든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그저 뭐 가난해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냥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거나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은 정말 어떤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아이유 수학 진도 장기하 벡터까지 나갔다고요. 그만 좀 물어봐요. 잘할 수 있어요. 오빠가 있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미안합니다.